자, 또 한 번 신문 읽기 한번 해볼게. 우리가 어제 고등정규반 수요일 반애들이 기염을 토하면서 어제 뚫어준 게 판단력 비판과 순수 이성 비판. 그래서 칸트의 세 권의 그 비판서가 있잖아. 비판서가 순수 이성 비판, 진, 진리란 무엇인가, 진, 그 다음에 선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선 해서 실천 이성 비판, 그리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미,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판단력 비판. 이 세 권을 다루었는데 이 세 권 중에서 두 개를 다루었지. 가장 어렵 때는 순수 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력 비판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다루었지. 보편적으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칸트의 세 권의 책이 가장 공통점 뭐냐면은 그 자체로의 아름다움이야.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게 그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그 말이지. 그러면서 이 보편적으로 다 아름다운데, 근데 그게 항상 나에게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니고, 또 사람들마다 똑같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고, 세계에 있는 모든 게 다 아름답다면은 뭐 김정은도 아름답고 윤석열도 아름답고 문재인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우면은 이 세계는 전쟁이라든가 갈등이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 특수성, 그러니까 힐끗 무언가 잠시 보았을 때 갑자기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게 특수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아름다운 게 아니고 가끔씩 너 오늘따라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인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이 특수성과 보편성과 특수성은 항상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미라는 거고, 그 미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미적 정관 또는 미적 무관심성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바라본다는 그 말이 되는 거지. 근데 오늘 읽어줄 이 신문 사설은 칸트 이후로 엄청 많은 학자들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나오면서 아담 스미스를 반박하고 까기 위해서 까다 보니까 나오게 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노벨상을 다 받게 되었고 필리츠상을 다 받게 되었어.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이 칸트 이후로 판단력 비판, 미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또 반박을 하고 또 말을 하겠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 다루고 싶어서 말한 거야. 국제신문에서 발췌한 거고, 제목은 살기 좋은 풍경이라는 건데, 이 부제목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풍경의 전제 조건은 인간의 생존에 유용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보편성을 여기서는 반박하는 거지.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아름답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생존에 유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탱크나 도구 같은 것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들,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런 것조차 아름답다고 또는 그 자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볼게. 조금 내용이 추상적이지만 마지막에 내가 정리해줄게. 1000만 년 전 혹은 500만 년 전 인간의 선조가 최초로 숲에 나온 그때 그들은 눈앞의 세계를 어떻게 보았을까? 1000만 년 전, 500만 년 전 최초로 루시가 숲에서 나왔을 때 그들에게 펼쳐진 그런 세상은 어떻게 보였을까? 인지과학자 제임스 깁슨, 너 들어봤어? 이 사람은 그의 유명한 저서 시각세계의 지각에서 공간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시작한다. 눈앞의 세계를 보는 행위, 즉 풍경의 체험은 시지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험되는 풍경은 우리의 외부에 있어야 하며 그것과 우리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체험된다. 칸트는 이를 무관심적 관조 또는 미적 무관심성 또는 미적 무사심성, 미적 관조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거리를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모든 것은 사실 다 아름답다. 전체적으로 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의하여 미적 체험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풍경의 체험은 이런 정관의 미학만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깁슨의 물음은 정관의 미학에 대한 의심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깁슨은 이 물음에 대해 진지하게 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힌트는 엉뚱하게도 비교행동학자 콘트라 로렌츠의 솔로몬의 반지에서 얻을 수 있다. 참 우리가 읽을 책들이 많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반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부활절이 다가오는 3월 초 어느 일요일 아침의 일이었다. 매우 아름다운 너도 밤나무 거목에 뒤덮인 숲의 사면을 산책하고 있던 우리들은 드디어 나무가 별로 없는 공지에 다다랐다. 우리들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갔다. 관목숲 가장자리를 가르며 널따란 풀밭으로 나오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야수라도 혹은 뛰어난 자연애호가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은 그 몸짓, 그 멧돼지나 표범 그리고 수렵가나 동물학자가 할 듯한 몸짓을 우리도 따라 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숲을 빠져나오는 사냥꾼이나 동물들이 우위에 서려고 정찰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 몸짓, 즉 드러나지 않고 보는 것, 이게 이제 see without being seen 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조금 의아하지. 그 루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했던 행동들이 보면은 이 정찰하고 주위를 둘러보는 그 몸짓을 했다는 그 말인데, 숲에서 나오려고 하는 한 인간의 선조 역시 콘트라 일행과 다름없는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그 인간의 선조는 사냥꾼이나 동물과 똑같이 자기 몸을 숲 그늘에 숨긴 채 주위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다른 동물보다 우위에 서 있기 위해서다. 자기에게 위험한 동물 또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만약 그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달려든다면 도망칠 수 있는가? 아니면 숨을 곳은 어디인가? 만약 대항하여 싸운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우위에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루시가 최초로 숲에 나와서 이제 숲을 바라보고 자연 풍경 바라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말하기 이전에 얘는 뭘 했냐면은, 과연 내가 안전한가? 이 장소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인가? 이 장소에서 내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인가? 이 먼저 생존의 위기를 먼저 봤다는 거지. 그의 눈에 비치는 환경은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구분된다. 이때 환경은 그의 생존을 위한 도구로 보인다. 숨을 수 있을 것 같은 바위 그늘,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나무 둥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돌멩이, 휘두르기에는 무거워 보이는 나무 막대기들, 그 자체가 아름답지만은 때때로 그게 가끔씩 아름답게 보이는가, 이거와는 약간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지. 우리가 어제 수업했던 것과는. 깁슨의 화두에서 인간의 선조 대신에 현대의 인간으로 대치해도 환경의 의미는 마찬가지다. 더운 여름날 계곡물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치자. 우리 눈에 비치는 풍경은 이런 것이다. 발을 담그면 뼛속 깊이 차가울 것처럼 보이는 계류, 그 계류로 다가설 수 있을 듯이 보이는 계단,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구름다리, 그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것처럼 보이는 나무 그늘 등등. 인간의 눈이 그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을 살피기 위하여 탐색할 때 환경은 그 인간이 기대하는 행동의 가능적 기능으로 재편된다. 내가 보기 가능적 기능보다는 의미보다는 기능적 의미로 재편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오탄지 모르겠고, 그때 환경은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 환경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듯이 보이면 비로소 안심하고 행동한다. 지리학자 제이 애플톤이 말한 대로 풍경의 미적 체험은 우선 그곳에서의 안전한 생존이 보장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 정관을 느낄 수 있는 그때는 칸트가 말했던 것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거기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거기에서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미적 정관을 취한다는 그 이전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 되겠지. 깁슨의 물음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환경이 바람직한가로 취향 가능하다. 물론 그것에 모조리 대답하기는 힘들겠지만 인간이 기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이는 환경인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행동하기 편한,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기발한 건물이나 구조물은 잠시 눈길을 끌지 모르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풍경은 아니다. 과다하게 디자인한 광장이나 공공시설물, 사람들의 접근을 꺼리는 하천 공간, 그리고 랜드마크로 조성한다고 멀쩡한 교량에 붙여놓은 생뚱맞은 장식물을 볼 때마다 제임스 깁슨을 떠올린다.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칸트의 미적 정관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생존을 위한 환경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뒤에 우리 누릴 수 있는 것이니까.